그 암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 먼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설명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형태장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에너지 필드, 장이 있더라라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해서는 한스 젠이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분이 사이메틱스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파동, 파장, 고유 어떤 주파수가 물질의 형태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30kHz, 520kHz, 뭐 2만 뭐 메가헬츠 이렇게 헬츠를 만들었더니 물질의 구조가 그 파장,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 에너지 장에 따라서 물질이 쫙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귤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동심원 모양의 물질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의 구조가 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눈으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의 영역이 이걸 만들어낸다. 그걸 마치 어떤 주물, 틀, 프레임을 만들어서 주물을 부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물질이 꽉 차게 되듯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학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얘기죠. 기가 혈을 이끌어간다. 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정성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런 기라고 하는 에너지 파장이 혈은 정량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관찰 가능한 어떤 건데 그게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쪽으로 쭉 주물이 틀이 따라가듯이 거기에 깃들고 머물고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치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의 파장, 에너지 장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갖고 본다면 의학적으로는 환상통이 여기에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환상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외부적 어떤 부상을 입어서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렸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팔이 잘려 있는데 그 사람이 둘째 손가락이 막 가렵다. 둘째 손가락이 따끔거린다. 이런 통증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희한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에너지 장애 원리인데 나뭇잎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자르고 나서 그 후로 형태장이나 이런 걸 찍는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미 잘려져서 눈에는 없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 있었던 그 형태의 모양대로 그 에너지장의 사진은 똑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간. 그래서 물질의 구조가 없어졌지만 그 물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어떤 뭐랄까 지도 또는 설계도 같은 주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같은 에너지 파장의 형태장은 물질의 사라짐보다 더 오래 남아있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환상통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환상통이 계속되기보다는 얼마간 유지되는데요. 그것이 물질의 다리가 또는 팔이 잘려 있지만 그 에너지 장은 좀 남아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암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암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은 세포의 선모 구조가 거의 없거나 매우 미약하더라. 근데 세포의 선모 구조가 하는 기능이 밝혀졌는데요. 그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더라. 근데 암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그걸 많이 받아들여져 있죠. 어떤 원인에 의하여 뭐 저산소, 또는 온 또는 노폐물에 의해서 고립되어서 단세포적으로 자기만 계속 증식에 관심을 갖고 내 주변 세포와 서로
공생 원리로 소통하면서 전체 생명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통을 잘 못하는 세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 능력을 관장하는 세포 선모가 거의 없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이런 세포에 있어서 선모에 필요한 영양소, 물질 이거를 좀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섭취하고 주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치료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천연물 세포 치료 센터에서 치료연구소에서 그것들을 정보들을 많이 모아왔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게 정확히 그 파장에 깃들듯이 형태를 딱 흡수되게 하려면 그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돼요. 그 에너지장은 우리의 일반 삶에 있어서 늘 소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과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예전 같으면 소통이 안 되면 에이 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쟤하고는 안 만나야지. 미리 단정하고 소통을 포기하고 속으로 꾹 눌러두고 있는 방식이 된다면 아까 세포도 또한 그 파장에 영향을 입어서 주변하고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자기 영역에만 관점을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자기 세포의 증식에만 관심을 갖는 식으로 방향성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통하는 습관, 늘 소통하는 생활 방식, 늘 소통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암세포 또한 그 산모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들어와 있는 것 또한 이미 갖춰져 있다면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 방식으로 세포의 유전자가 스위치를 온, 오프하는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런 사이코소매틱적인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한 정성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